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지 해길잡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또는 여기저기 관절이 쑤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는데 대부분이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욱 심해지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서우시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무릎을 쓰다듬고 계시거나 허리에 손을 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목을 이리저리 돌려보시면서 오늘도 뻣뻣하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프신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0세 되신 박 할머니께서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20년 넘게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병원을 다녀보셨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부위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2주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선생님, 이게 정말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로 75세 되신 김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30년간 고생하셨어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허리를 다치신 후로 계속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지 못해서 한참을 구부정한 자세로 계시다가 천천히 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부위를 2주간 꾸준히 관리하신 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68세 되신 이 할머니는 목과 어깨가 너무 뻣뻣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도 힘드셨어요. 뒤에서 부르면 몸 전체를 돌려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이제는 고개를 자유롭게 돌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올바른 부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부위들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곳들입니다. 통증의 원리 설명.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몸에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아져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는 것처럼 우리 관절의 연골도 시간이 지나면서 닳게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되죠.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픈 부위와 실제 원인이 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의 문제가 무릎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사슬과 같아요. 사슬의 한 고리가 약해지면 다른 고리에 부담이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 근육이 약해지거나 뭉치면
그와 연결된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래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게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 허리 근육이 대신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허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과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목 뒤쪽과 어깨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죠. 무릎의 경우도 무릎 자체보다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게 되고 결국 무릎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발목과 발의 경우는 종아리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뭉치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게 발목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단순히 아픈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부위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무릎 통증 해결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통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오래 걸을 때 더욱 아프시죠?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 주물러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에 있습니다. 이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뭉치면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위쪽으로 손바닥 2개 정도 올라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허벅지 정가운데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좀 아프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 부위가 뭉쳐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곳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2분씩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릎 통증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한 곳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종아리 뒤쪽입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이 뭉치면 무릎에 연결된 힘줄에 영향을 줘서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종아리 뒤쪽 가장 두꺼운 부분, 그러니까 장단지 근육의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루에 3번, 한 번에 2분씩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발목 안쪽입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쪽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손가락 하나 정도 뒤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검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이 3곳을 순서대로 관리해 주시면 무릎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72세 되신 정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3주간 꾸준히 하신 후 20년 만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은 무릎이 아파서 엄두도 못 내셨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환자분인 69세 김 할아버지께서는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무릎 때문에 포기하셨다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다시 골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골프를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정말 고생스럽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움켜잡게 되고 심할 때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허리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엉덩이 근육의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뭉치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손으로 허리를 만져보세요. 허리뼈가 끝나는 지점에서 엉덩이가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경계 지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손가락 2개 정도 바깥쪽으로 나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어떠세요? 상당히 아프시죠? 그곳이 바로 허리 통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위를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덜 아파지면서 허리 통증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한 곳 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배 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뒤쪽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배 쪽 근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아래쪽, 그리고 좌우로 각각 손가락 2개씩 나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살살 마사지하듯이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 중간 부분입니다. 어깨뼈 아래쪽에서 허리 위쪽 사이, 그러니까 등 정중앙 부분의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각각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로 눌러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65세 되신 박 할아버지께서는 이 세 부위를 꾸준히 관리하신 후 30년간 고생했던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셨어요. 이제는 손자와 함께 등산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인 71세 최 할머니께서는 허리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이제는 김치도 직접 담그신다고 해요. 그동안은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지도 못하셨는데 말이에요. 이제 어깨와 목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아프신 분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많으시죠.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목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목과 어깨 통증의 핵심은 바로 승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목 뒤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큰 근육인데 이게 뭉치면 목과 어깨가 모두 아파집니다.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에서 어깨 쪽으로 손가락 3개 정도 내려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짚듯이 해서 부드럽게 주무려 주세요. 마치 반죽을 주무르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 뒤쪽도 중요합니다. 목 뒤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아래, 목뼈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목과 어깨 통증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쇄골 아래쪽입니다. 쇄골 바로 아래에서 어깨 쪽으로 가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특히 어깨가 앞으로 말린 분들에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목 옆쪽도 중요합니다. 귀 뒤쪽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부분, 목의 측면 근육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네 부위를 하루에 여러 번 틈틈이 해주시면 목과 어깨 통증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68세 되신 이 할머니께서는 목이 너무 뻣뻣해서 뒤에서 부르면 몸 전체를 돌려야 하셨는데 이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이제는 고개만 돌려서 뒤를 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73세 김 할아버지께서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옷 입기도 힘드셨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이제는 골프 스윙도 자유롭게 하신다고 해요. 발목과 발 통증 해결법. 이제 발목과 발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목이 자주 붓고 아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신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발목 통증의 핵심은 종아리 안쪽에 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올라가면서 종아리뼈 바로 뒤쪽 부분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발바닥도 중요합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발가락과 발뒤꿈치의 중간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전신의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어서 여기를 자극해주면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발목 바깥쪽도 중요해요.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앞쪽과 뒤쪽에 각각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곳을 검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그리고 발가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부드럽게 돌려주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서 여기를 자극해주면 전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4세 되신 박 할머니께서는 발목이 자주 붓고 아파서 외출하기가 힘드셨는데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이제는 시장도 걸어서 다니신다고 해요. 지금까지 각 부위별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배분입니다.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3번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깨워주는 의미로, 점심 후에는 오전 활동으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의미로,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의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무작정 아픈 곳만 누르면 안 되고 올바른 순서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로 발부터 시작하세요. 발바닥과 발목, 종아리를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 주변, 그 다음에 허리와 엉덩이, 마지막으로 어깨와 목 순서로 해주세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각 부위마다 2분에서 3분씩 투자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에는 좀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사지할 때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추운 곳에서 하면 근육이 경직되니까 따뜻한 곳에서 하세요. 조명도 너무 밝지 않게 하시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세요.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압력 조절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오히려 긴장하게 되니까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세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사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마사지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해 주세요. 들이쉴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아르니카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나 멘톨 성분이 있는 크림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하지만 없으시면 그냥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거나 어디를 심하게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먼저 방문하세요. 둘째, 마사지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상적이라면 마사지 후에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사지 전후로 혈압이나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간혹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사지 후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서 해주세요. 상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뼈가 약해져 있어서 자칫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술을 드신 후나 열이 날 때는 마사지를 피하세요. 혈액순환이 너무 빨라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방법들은 평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고 통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사지를 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통증은 다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의자에 앉을 때도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시고요.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 힘을 이용하세요. 쪼그려 앉아서 다리 힘으로 일어나면서 들어 올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잠잘 때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산책하시면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음식도 중요합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베리류 등을 많이 드시고 염분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이나 호두, 아마씨 등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세요. 하루에 물 6컵에서 8컵 정도는 드셔야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충분히 생성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관절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무릎과 허리에는 체중의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거든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마사지해 주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가족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에는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뒤쪽, 발목 안쪽 마사지. 허리 통증에는 엉덩이 위쪽과 배 아래쪽, 등 중간 부분 마사지. 목과 어깨 통증에는 승모근과 목 뒤쪽, 쇄골 아래, 목 옆쪽 마사지. 발목과 발 통증에는 종아리 안쪽과 발바닥, 발목 바깥쪽, 발가락 마사지. 하루 3번 각 부위마다 2~3분씩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만능 치료법은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2~3주 꾸준히 해보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또는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부위가 가장 아프셨는지 이 방법들을 해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